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두둥.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신있게 북리스트 판매자로서 종이책을 읽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만 지난 7일 동안에는 전자책 3권을 읽었습니다. 민망. 이번에 읽은 책 3권을 모두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우정입니다. 바로 즐겁게 읽은 이 책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이크로 제리의 그르릉 소리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 있어야겠어? 첫 번째 책은 연여름 작가님의 스피드 롤 액션입니다. 제가 작년 베스트 책으로 리시안 셔스를 뽑았었는데요. 연여름 작가님의 SF 소설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가님이 장편 소설을 내셨다 해서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작품의 키워드는 영화, 시간여행, 그리고 우정입니다. 제목 스피드롤 액션이 뭔가 했는데 영화 제작에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영화 촬영이 딱 셋업이 되면 조연출이 사운드 이렇게 콜을 해. 그럼 사운드 팀에서 스피드 이래. 이걸 돌린 거야 이제. 그리고 카메라 이래. 카메라 감독이 롤 이래. 그럼 이제 롤링이 시작된 거야. 그다음 이제 감독이 이제 레디 액션 하거나 이건 영화 쪽이고 방송에서는 연출이 하이 큐 이래. 하이 큐. 그래서 스피드 롤 액션 이 제목으로부터 영화 제작과 뭔가 관계가 있구나. 저는 읽으면서 알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20대 후반으로 병원 행정직에서 근무하면서 꿈이자 취미생활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본인 이름을 내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리의 오랜 친구인 은표가 영화 예산이자 보리의 퇴직금인 3천만 원을 들고 잠적합니다. 그래서 보리는 퇴사도 했겠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미리 예약한 촬영지인 미미 분식이라는 옛 건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력서도 쓰고 은표도 원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미미 분식 사장님의 손녀라고 하며 유리라는 소녀가 찾아옵니다. 이어서 셰프상은 미지의 인물 쿠리까지 비밀을 갖고 미미 분식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셰프 상은과 쿠리의 몸에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들은 미미 분식에서 멀어지면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멀리 가지 못하고 미미 분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4명의 주인공들이 분식집 테이블에서 밥을 해먹고 대화를 하고 상처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미스터리 를 풀어나가는 그런 SF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재미 포인트는 내용 흐름이 영화 제작과 맞닿아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작실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 희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리가 영화 만드는 거 노가다 같던데 영화를 왜 만드냐, 왜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고 또 과감히 편집하는 일이야. 러닝타임 동안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걸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깎고 다듬어 만드는 거니까 15분이면 15분, 2시간이면 2시간. 그 시간을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지만큼은 내가 힘껏 선택한 결과니까. 그러니까 너도 지금을 카운트다운이라기보다는 신나는 러닝타임으로 살면 어때?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한 장면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내 삶을 스피드 롤 액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한 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해보자 메시지를 주는 소설입니다. 따스한 우정 모먼트가 많은데 예를 들면 쿨이라는 인물은 항상 단검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보리가 새로운 직장에 면접하러 가는 길에 이 쿨이가 갑자기 다만이라는 의식을 해주거든요. 이마 그리고 양, 볼, 턱끝 이렇게 검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보리에게 너의 두려움은 이 칼끝을 통해 내가 전부 맡아두었다. 그러니 바깥의 어떤 것도 너에게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래서 이 4명의 인물들이 어딘가 조금씩 모났지만 나도 힘들지만 함께해서 다 괜찮아지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소설에 아주 따뜻하게 녹여져 있어서 힐링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여름 작가님의 책은 그냥 전부 몽땅 읽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또 르세라핌 허윤재님이 읽은 책
내가 사랑에 대해 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저자 돌리 엘더튼이 10대부터 30대까지 겪었던 모든 사랑 그리고 우정의 회고록입니다. 매우 어지럽고 동시에 아름다우면서 아픈 우정, 사랑,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섹스 앤 더 시티 드라마 보셨나요? To wonder, and I wondered, which led me to wonder. I had to wonder. I started to wonder. I couldn't help but wonder. I couldn't help but wonder. I couldn't help but wonder. 픽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캐리가 실존 인물처럼 존재해서 그 친구의 모든 히스토리를 옆에서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타인에게 이렇게 흔들렸던 시점에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 한 숟가락 남은 잼을 최대한 얇게 펴바른 모습이 나와 같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에너지를 모조리 남에게 협의했다. 그런데 상담가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에게 잘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저자는 조금씩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 의지로 쓰는 방법, 공허함을 깨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제 20대 초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제 중심이 아니라 외부 시선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흑역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찡한 모먼트들도 많은데 이 저자가 계속 장기간 연애를 못하다 보니까 친구랑 이런 대화를 해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게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 한쪽 발을 밖으로 빼지 않은 채 말이야.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널 너무 몰아세우네. 너도 진득하니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누구보다 더. 어떻게? 길어봤자 2년이었고 아주 먼 옛날 24살의 일이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하고 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챕터마다 유쾌한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쏙취해서용 맥앤치즈 레시피. 재미있는 목록들이 있어요.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털어놓을 상대가 생긴다. 일요일 오후. 사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나도 나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그마저 나를 귀찮게 한다. 내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남들에게 꼬리치던 세월이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목록. 신을 믿느냐는 질문. 별자리를 믿느냐는 질문. 위 두 질문에 대해 왜 믿느냐는 질문. 이런 조언도 있어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봐라. 어떤 방에 들어가는데 커다랗고 빨간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조용히 연애를 끝낼 수 있어요. 헤어지자고 통보할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애인의 집에 놓고 온 물건을 챙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만약 예스이면 헤어져야 한다. 제가 읽은 저자는 자기 파괴적이긴 한데 정말 사랑스러운 매력이 가득하거든요. 나는 의욕적으로 산소 탱크를 메고 한 사람의 독특함과 불완전함 속으로 깊이 잠수한 후 발견하는 짜릿한 순간을 즐긴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어서 길을 걷다가 친구들이랑 20대에 한창 들었던 음악을 듣고 펑펑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20대의 인생도 20대라는 정체성도 아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시간 부자라는 느낌, 어마어마하게 선택지가 많다는 느낌이다. 영영 무한정한 시간의 주인이던 10대와 20대에 느꼈던 기분을 영원히 목 놓아 그리워할 것이다. 새털같이 많은 나날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기분. 이 에세이를 읽는 내내 뭔가 마음 한켠이 아린 거예요. 친구들도 그립고 그때 시절도 막 생각이 나고 그때 아프고 흔들렸던 저를 계속 소환할 수밖에 없고 이전의 저를 다시 조우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온전히 그때의 저를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달까요? 저처럼 흑역사가 많으신 분? 10대, 20대를 즐겁게 보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책은 여러분, 모두를 파괴할 힘입니다. 또 SF고요. 아주 벽돌책이었습니다. 사랑, 혐오, 살이, 배신, 연대, 혁명, 패배, 쓴맛이 아주 가득한 소설입니다. 엑스맨, 헝거게임 작품들이 생각나는 그런 설정인데요. 이 소설은 데비언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데비언트는 2020년대 한반도에서 발견된 초능력자들이에요.
데비언트 능력이 발현되는 거는 방사능이랑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발현이 됩니다. 알려진 데비언트의 능력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점퍼. 공간을 뛰어넘어 단숨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브 능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토스는 본인을 제외한 주위 존재들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캐비닛은 안전가옥처럼 나만 아는 공간에 물건들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상상해서 거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텔레파스는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언어들을 통역해서 언어가 다 달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도 있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거나 생각을 조작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키넨시스라는 능력도 있는데 염력 스트링을 공간에 묶어서 공간이나 물건들을 움직이고 휘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을 이렇게 꺾어서 파괴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이언트는 이제 투시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들입니다. 재미있는 설정은 데비언트들끼리 손을 잡으면 힘이 합쳐집니다. 텔레파스랑 보이언트가 손을 잡으면 텔레파스는 보이언트가 바라보는 거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다수의 키넨시스가 힘을 합치면 더 큰 물건들을 던지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데비언트들의 힘들은 매우 강력한데 이들은 파괴적이라는 이유로 큰 차별을 겪고 대부분 이 능력이 어린 시절에 발현되기 때문에 보이는 순간 섬으로 고립되어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투표권,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도 없습니다. 능력을 밖에서 이용을 하면 위법이고요. 이 소설 속 데비언트인 주인공 화경, 유영, 태빈, 레이는 19살 또래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데비언트 차별금지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폭력적인 시위에 휘말려서 데비언트 혁명 운동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필두로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10만 명의 데비언트가 이 도시로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막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의 데비언트들이 다 바라는 선, 정의가 다 다른 모양일 거잖아요. 처음에 모였던 그 목적인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돌고래를 보호하자,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정말 10만 명의 의견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희 주인공 그룹은 가장 강력한 텔레파스인 화경을 통해서 이 10만 명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세계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하는데 이 텔레파스 화경은 그 다 다른 10만 명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동화되다 보니 점차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3년 후 화경은 기억을 잃은 채 달을 떠도는 우주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소설은 3년 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으로는 우주선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 두 이야기가 이제 교차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설정과 재밌는 주제로 인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참고로 쿠키 내용이 있어요. 작가의 말 다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난 반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데비언트가 되어서 연대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연대하는 과정에서 다 각자 바라는 정의와 선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비난도 하고 패배도 하고 어쩔 때는 물러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쌓아 올린 패배와 실패 끝에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모두를 파괴하고 구원하는 힘이 바로 혁명이다. 이 4가지 능력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텔레파스는 주인공 화경처럼 생명력을 잃어갈 것 같아요. 제 MBTI가 ENFJ인데 제 평생 타인에게 너무 과다 공감을 해서 혼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성향이거든요. 그게 결국 텔레파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 원하지 않고 점프 능력이 제일 좋지 않을까. 원하는 곳을 가고 물건들 숨겨놓고 그런데 그 파워가 생기는 대신 나에게 교육권, 투표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과연 투쟁할 사람인가? 하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투쟁할 것인가? 잃어보고 소외가 되어야 그런 투쟁을 하게 되는 건데 남의 투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같은 경우도
그들에게는 정말 이동권이 필요해서 그러한 투쟁을 하는데 저희는 출근 시간대에 너무 민폐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디어에 표출이 되고 해야지만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쟁은 양면의 모습을 띄운다. 그런 뾰족한 메시지를 던지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반전 때문에라도 읽는 재미가 있었고 영화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책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책만 읽다 나오고 싶습니다. 정말 안 읽어본 재밌는 책이 이런 책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여러분의 일상을 또 즐겁게 해줄 책들을 또 열심히 읽어서 다음 영상으로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독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안녕!